수많은 악재가 자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상승하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곧 폭락이 찾아올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관점이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지성으로 폭등장만 외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트레이더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은 바뀐 방향성과 함께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과 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바로 당장 폭락이 결정될 수 있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고용시장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B컷 금리 인하 확률이 0%로 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 물가지수 방향성에 따라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죠. 또 미국의 투자회사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는 지금은 계속해서 지정학적 문제가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고 성장주는 위험한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보다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때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채의 가격을 보시면 2년, 10년 만기 국채들의 수익률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지금 시장이 주식, 크립토 같은 자산보다 수익은 적어도 더 안전한 자산을 원한다는 것과 같죠. 지금 미국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했지만 고용시장은 너무나도 안정되었고 금리 인하를 앞으로 더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 물가까지 올라간다면 더더욱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물가 지수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문제죠. 전쟁 문제로 최근 유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물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해리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오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기회 삼아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공격을 거세게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을 공격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노리고 해리스 정부에게 피해를 주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네타냐후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가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고 공격적인 트럼프의 성향과 잘 맞아 트럼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전쟁이 더 확산된다고 해도 크립토 시장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크립토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전쟁이 확산되고 유가가 오를수록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7% 차이로 해리스를 앞지르고 있는데 이 수치는 해리스가 후보로 지목되고 난 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 바로 문어영 게리 겐슬러를 갈아치우고 로빈후드의 CEO로 댄 갤러거를 SEC 의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빈후드라는 회사는 주식을 거래하는 회사로 가상자산에도 매우 우호적인 회사 중 하나입니다. 댄 갤러거 역시 가상자산에 매우 우호적인 인물 중 하나죠. 트럼프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지털금, 전략적 비축자산 등 비트코인의 엄청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즉 당장의 전쟁 피해로 폭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올라갑니다. 저는 피할 수 없다면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 이슈로 폭락이 나온다면 그때 모든 걸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당분간 미국의 자산 시장은 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유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물가 지수 또한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자산 시장은 폭락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 확산된다면 트럼프의 재선 확률 증가로 폭락이 찾아와도 크립토 시장은 다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상승장을 바라봤던 시기 대선 전후는 유효하나 폭락이 한번 찾아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방향성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발표되는 물가지수이니 꼭 신경 써서 바라봐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크립토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 정리해드리면 오늘 비트코인 전용 금융앱 폴드가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드는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이고 비트코인으로 급여, 상품 구매, 공과금 납부 등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우리가 핸드폰 어플로 가볍게 돈 보내고 물건 사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보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제가 어제 중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크립토 시장의 자본이 중국 증시로 많이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원래 유행 따라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뜨거운 건 결국 식기 마련이고 크립토 시장에 빠져나간 그 이상의 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낸스 선물 청산 맵을 보시면 저녁에 나스닥 개장과 함께 큰 상승으로 숏 포지션을 청산시킨 후 새벽 동안 다시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을 청산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포지션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불안한 상황이라 진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물가지수 발표까지 조금은 관망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도 이번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고한데요. 실제로 각 사이클 주기별 단기 투자자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이클이 마지막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이클이란 걸 투자자들이 직감한 것 같습니다. 또 ETF 보유량 또한 최근 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다 뭐다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식회이 간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다시 크립토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락이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 말고 불장에 대한 확신은 여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확신은 결국엔 빛을 볼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